아직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Let's go. 안녕하세요. 종로 해커스 끝장 토익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2월 27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토익 총평하기 전에 우리 hackers.co.kr 들어오시면요. 굉장히 이제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있거든요. 총평뿐만 아니라 일상 강의들에 관련된 자료들도 많이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또 해커스 토익 어플도 있으니까 그 어플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난이도는 한 중 정도로 제가 책정을 해봤습니다. 제 라이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립트를 다 알아듣냐 못 알아듣느냐 이걸 가지고 난이도를 책정하는 게 아니라 답을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 여기에 좀 철저하게 여러분이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엔 되게 의외로 사람 중심 사진이 5문제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명하게 등장했다는 거고요. 사물 중심 사진이 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내가 그래도 쉽게 풀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정도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우선 이 사진을 보실 때는요.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요. 사람의 동작을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없을 때는 바로 동작 뛰어넘어서 사물, 물건으로 확인을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봅니다. 사실 다 키워드가 똑같아도 장소가 달라버리면 오답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사람이 있으면 동작, 없으면 사물, 배경 요 정도는 차차차 여러분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사람 중심 사진 같아요. 하지만 거기서도 사물과 배경은 체크를 항상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혼합형으로 나올지는 모릅니다. 우리 파트 1 한번 보시면요. 어휘 싸움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대신에 어려운 어휘는 이번에 등장하진 않았는데 여러분이 반사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되는 어휘거든요. 첫 번째 facing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facing은요 얼굴이라는 명사도 되지만 face가 이게 ing는요 영어에서 동사에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face는 얼굴이란 뜻 외에도 직면하다, 마주하다, 바라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니까 looking at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사람들이 현재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사람을 배경으로 사진을 넣었지만 사물끼리도 쓸 수가 있어요. 사물이 서로 바라보는 상황,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게 대척점인 경우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당연히 facing이란 단어는 쓸 수 있고요. 다만 looking at 같은 경우는 보통은 사람한테만 쓴다. 구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sweeping과 mopping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sweep은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뭐 예를 들면 우리 야구 같은 데서도 뭐 두 판을 하는데 두 판 다 이기는 걸 스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비유적으로 싹 쓸어가는 것도 스윕이 되지만 빗자루 같은 걸로 이렇게 바닥을 쓸어내는 것도 sweep이라는 단어가 될 거고요. 그거랑 이제 비슷하게 대걸레 같은 걸로 똑같이 닦아내는 걸 또 mopping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 다 비슷하게 표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sweep이라는 단어는요 과거형이 swept입니다. swept. 그러니까 sweep, swept, swept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겠죠. 왜냐면은 이게 현재형이 나올 때도 있지만 뭐 과거형을 쓸 때도 있거든요. PP형을 쓸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워두시면 아하 쓸어내는 거구나 라고 상황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서요. mowing, cutting, using, operating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는데 사실 예전에는 이 mow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썼어요. 특히 여기 기계, 이 기계 뭔지 아세요? 잔디 깎는 기계죠. 그래서 lawnmower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 lawnmower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써요. 왜냐면은 약간 이제 토익도 한국에서 보는 거는 어느 정도는 localizing이 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선 이 기계 쓰는 집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lawnmower라는 단어보다는 보통 뭐 커링하고 있다, 아니면 머신을 사용하고 있다, 작동시키고 있다. 이런 표현이 사실은 좀 더 주력이기는 합니다. 대신에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요. 나오더라도 정답일 수도 있고 오답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mow라는 단어도 생각은 해두셔야 돼요. mow, 깎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당연히 다시 한번 잔디를 깎는 중도 될 수 있겠고요. 커링도 되겠고요. 기계 사용, 착동 다 들어가는 거니까 한 가지 사진에서 한 가지 단어만 정답이 된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 봤을 때 우리 wearing과 putting on입니다. 우리말로는 둘 다 착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말로 해석을 보면 은근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wearing 같은 경우는요. 착용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손대지 않아요. 지금 이 여자하고 저하고 공통점은 안경을 착용하고 있거든요. 착용하는 중간 동작이 아니라 이미 착용 완료하고 내 할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wearing이 됩니다. 현재 이 안경 같은 경우는 wearing 중인 거죠. 그런데 putting on은요. 착용을 하는 중간 동작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이렇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안경을 쓰고 뭐 거울을 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옷을 입는 중간 동작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 putting on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putting on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점은 착용을 완료했어요. 근데도 putting on이 되는 경우는 내 거가 아니에요. 남의 거를 한번 입어보는 경우 그런 장면에 있어서도 putting o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핵심 문법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작년부터 굉장히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be, being, pp라고 합니다. 이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사람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사람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나타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사진을 보시면은 사람이 페인트 칠하고 있다. 이게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표현일 겁니다. 우리말로. 하지만 영어로는요. 사람이 칠하고 있다라고 해도 되겠지만 벽이 색칠을 당하는 중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wall is painted. 벽이 페인트 칠 되어 있다. 아니죠. 이건 아니죠 지금. 왜냐면 이 경우에는 페인트 칠 당하는 중 아직 이만큼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답이 될 수가 없고요. being 당하는 중이다. 요게 답이 돼야 되는데 이 안에 숨겨진 게 뭐냐면 벽을 사람이 페인트 칠하고 있다. 요 의미가 숨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좀 해보시면 이 첫 번째 이 a wall is painted 이 경우는 이미 동작이 완료된 겁니다. 사람이 없는 건 똑같은데 첫 번째 거는 색칠이 다 됐고 사람이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거는 벽을 사람이 색칠하고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색칠하는 중이다 라는 것을 연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being이고요. 발음으로 보실 때도요. 삥삥삥 짧게 하지 않고 being 길게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듣는 순간 사람이 하고 있구나 라고 빡 떠올려 주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어휘들과 문법적인 포인트를 여러분이 잘 잡아주셔야 되겠고요. 마무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사진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세요. 어차피 토익 파트 1 같은 경우는 사진을 가장 잘 표현하는 즉 눈 감고 있어도 그 소리만 들어도 정답만 들어도 어느 정도 사진이 그려져야 돼요. 가장 대표적인 장면을 설명해 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꼼꼼하게 파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너무 볼 게 많아져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보기 중에 어떤 걸 못 알아들었다고 해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속어법 즉 세모를 좀 쳐보시면 됩니다. 객관식입니다. 차분하면 정답에 접근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답을 고르세요 라는 말에 굉장히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정답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되게 집착을 좀 하거든요. 그런데 정답을 찾아도 좋지만 보기 4개잖아요. 오답을 3개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하나가 정답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해주시고요. 없는 거 나오면 당연히 오답이겠고 다시 한번 어휘와 발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파트 1뿐만 아니라 토익 전체가 굉장히 중요하게 뽑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어떤 실력, 단어, 어휘 많이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입으로 읽을 줄 알아야 들을 수도 있다는 점. 리스닝까지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단어를 외워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파3로 넘어갑니다. 스키밍 난이도는 중 정도였어요. 최근에 이 스키밍에 등장하는 어휘들이 좀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중상 정도까지 좀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무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크립트 내용도 굉장히 무난했습니다. 특별히 막 우리가 알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신에 발음은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운 게 있었어요. 물론 어떤 정말 어려운 이런 난이도처럼 막 등장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워밍업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살짝 놓칠 수도 있는 이 정도 난이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워밍업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단순히 그냥 책만 보고 그냥 그렇구나도 중요하겠지만 귀를 풀어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믿으면 되지만 그 실력을 처음부터 발휘하기 위해서는 준비 운동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리스닝 자료들 그 전날부터 꾸준히 그냥 들어보세요. 아하, 오케이 이런 식으로 들으면은 그 발음과 속도와 목소리들이 익숙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파트 1부터 2, 3, 4 이르기까지 다 리스닝에서도 실력 발휘 한 번에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오늘은 조금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패러프레이징이 없는 경우도 좀 많았고 그 다음에 보통 패러프레이징을 하더라도 한 많아야 3분의 1? 아니 4분의 1 정도? 거의 뭐 그냥 한 4분의 1 정도를 패러프레이징하고 나머지는 패러프레이징 없이 들리는 거 골라야 됐다라고 한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이 정도는 패러프레이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자주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타이밍에 있어서도 정답이 이렇게 땅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따당 땅 요런 게 또 몇 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따당의 이 타이밍을 못 잡으면 그 다음 문제 넘어가기도 또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바로 듣고 고르는 훈련을 더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책 여유 있게 세 문제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자, 우리 파3는요 스키밍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스키밍은 훑어보기예요. 훑어본다고 해서 그냥 뭐 대충 보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한 단어만 뿅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약이라는 말에 속지 마세요. 요약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기 좋게 쉽게 생각해 보는 게 요약인 거거든요. 그래서 줄어들 수도 있고 안 줄어들 수 있어요. 포인트는 그 문장에 있는 정보를 다 그냥 포함하고 있으면 돼요. 좀 쉬운 말로. 그거 생각하는 게 스키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나오는 동안 실시간으로 정답 체크하셔야 되겠죠. 세 문제가 한 세트입니다. 순서대로 여러분이 신경 쓰시고요. 정답은 보기 중에서 정답만 언급을 할 거예요. 보기가 4개씩 3개니까 12개죠. 보기가 12개인데 한 스크립트 안에 12개를 다 언급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토익 스크립트는 분명히 출제자가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쓴 거기 때문에 정답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다 알아듣고 편안하게 그렇구나라고 고르시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그게 조금 안 되더라도 우리가 최선의 어떤 이 정답을 고르기 위해서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그냥 믿고 순서대로 보기 중에 들리는 거 고르겠다.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크립트 끝나고 문제 읽어주잖아요. 그때 뭐 하셔야 되죠? 바로 다음 문제 스키밍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다음 세 문제가 있거든요. 혹시라도 망설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다음 문제로 가셔야 됩니다. 한 문제와 세 문제 놓고 무게를 잰다면 당연히 세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과감하셔야 되겠고요. 정답을 찾지 못하면 다시 한번 고민은 절대로 금지입니다. 고민한다고 해서 절대 답을 찾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스크립트가 없기 때문에 다시 들려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겐 뭐 다음 문제가 있다는 점 확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논란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광등 대신 LED로 좀 바꿔볼까? 돈 절약해준대. 그랬더니 바로 견적서 보여줘?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포인트를 잡았던 거는 이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지금처럼 뭐 바꿔볼까? 과감하게 체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냐? 바꾸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제 그냥 내려오셔야 돼요. 내가 좀 더 고민을 한다고 뭘 알아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한번 골랐으면 고칠 시간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기 중에 만약에 바꾼다? 고르고 내려갔더니 견적서라는 말이 딱 나왔어요. 돈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요. 두 번째 문제 보기에 돈 관련된 얘기가 있으면 거기서도 과감하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힌트 타이밍이 빰
빰 이게 아니잖아요. 빠밤 등장하기 때문에 체크 할 수 있어야 이제 다음에 나올 세 번째 문제도 여유 있게 맞출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연속으로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항상 여유 있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견적서라는 이 단어가 cost estimate 이란 단어거든요. 여기서 cost라는 단어를 빼도 이 estimate 자체가 견적을 내다, 평가하다, 견적서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동사, 명사 뜻 다 가지고 있고요. 같은 표현은 quote라고 합니다. quote. 대신에 여기서 뭔가 cut, 자르다, cut하고 좀 발음이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estimate 하면 항상 quote 이 단어를 같이 연상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어떤 타이밍이 나올지 모르니까 연속 힌트 타이밍이 나올 수 있어요.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대비는 답이다 싶으면 고르고 내려가세요. 고르고 내려가세요. 뭘 해야 돼? 과감해야 돼요. 과감하셔야 여러분이 정답을 찾을 확률이 더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논란 문제 한번 보시면 바람 때문에 창문이 다 깨졌어. 최근에 바람이 좀 많이 불었죠. 특히 어제 그제는 바람이 굉장히 심했어요. 물론 이제 뭐 창문이 깨질 정도 사실 아니지만 일종의 프로블럼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문제가 뭐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니 주제도 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깨졌다. 부서졌다, 망가졌다. 여기서 바로 등장하네요. 체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내려가서 기다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냥 들리면 고르세요. 관리실에 물어보니까 건물 전체가 다 깨졌어요. 오늘 안에 불가능해. 오늘은 그러면 실내에서 뭔가를 할 수 없는 거죠. 창문도 깨졌고 계속 뭐 바람이 들어오고 혹시라도 비가 오고 있다면 비도 들이치잖아요. 그러니까 일 다음 주에 마무리할까? 지금 여자가 이것을 제안합니다. 추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좀 우리 그러면 오늘 하지 말고 다음 주에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 좋은데 그죠? 그럼 일단 나중엔 힘들겠지만 일이 많아지니까 지금은 좋잖아요. 어쨌든 그랬더니 남자 두 번째가 근데 우리 보고서 마무리해야 돼. 할 일이 있어. 스터디룸 갈래? 이 남자 되게 싫겠다. 그죠? 분명히 쉰다고 했는데 좋아했는데 스터디룸 가자. 좋은 생각이다. 이런 모시고 스터디룸 가서 일하게 생겼네.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깨졌으니까 고쳐야 된다라는 상황 항상 예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자가 제안한 거 그러면 다음 주에 하자. 일을 좀 딜레이 하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겠고 리스케줄 하자. 리쉐줄 하자라는 것도 되겠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얘네가 다음에 할 일은 뭐다? 스터디룸으로 이동할 것이다. 다른 장소로 갈 것이다. 여기까지 패턴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maintenance입니다. 유지관리라는 뜻이죠. 즉 수리하는 곳이 되겠고요. 수리는 왜 해요? 고장났기 때문에 이런 게 part 2, 3, 4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수리한다와 고장났다는 서로 반대 표현이지만 상황으로 볼 때는 같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상황을 좀 paraphrasing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suggest 제안하다, recommend 추천하다, why don't 뭐 많은 게 어때? 우리말 글자는 다르지만 같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토익 총평 보는 걸 제안한다. 토익 총평 보는 거 추천한다. 토익 총평 보는 거 어떠니? 다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의도를 생각해 내실 수 있으면 굉장히 편안하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토익 리스닝 숙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숙제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보니까 다음 주에 테스트 있는데 어쩌지? 시간 좀 모자랄 것 같아. 숙제할 시간이 모자라. 너무 많아서 내가 해설지 다 정리해놨어. 자, 이 말을 왜 하느냐요. 지금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내용으로 볼 때는 숙제 많다. 다음 주에 시험인데 시간 없어. 자료 많아서 내가 정리했어. 고마워. 그래 이게 뭐 어쩌라고.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굳이 직설적으로 말해도 되는데 감춰놓은 그 의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자가 시간이 모자라다는 고민을 좀 한단 말이죠. 그랬더니 야 내가 다 해놨어 라는 얘기는 뭐죠? 이 남자가 이걸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즉 여기서 도와줄다, 도움이 된다라는 건 뭐 helpful 이라든지 아니면 useful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 얘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이 의도 파악이다 보니까 생각
굳이 말하지 않는 걸 우리가 굳이 끄집어내야 돼요. 이거는 평소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대신에 영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는 영어의 문제가 아니라 모국어의 문제라는 거죠. 모국어로 이걸 봤는데 이 말을 왜 했을지 의도를 딱 파악하지 못하면 사실 영어로 다 알아듣고 답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말로 평소에 대화하실 때 굳이 숨겨져 있는 뜻을 아하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찝으세요. 안녕하세요. 해커스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토익 보신 모든 토익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 해커스 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리스닝 컴프레션 담당하고 있는 홍정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셔서 저희도 오늘 총평을 한번 같이 확인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총평을 시작하기 전에요. 저 해커스 학원의 사이트를 가시면 학생들끼리 커뮤니티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최신 정보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주시고 다음 토익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2월 27일 토익 시험은 어땠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앞을 좀 준비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시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인 난이도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제가 맡은 파트는 파트 2하고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Part 2에 대한 난이도 중중상을 측정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좀 웅웅거린다라고 느끼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이름이나 의문사가 조금 안 들렸던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느낌이어서 높아지는데 평준화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요. 좀 높다라고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중에 좀 가까운 중중상을 드렸습니다. 혹시 나 파트 2 되게 어려웠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트렌드를 좀 익혀야 된다. 이 정도 난이도는 이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기억해 주시고요. 파트 4는 똑같이 중중상을 드렸습니다. 우선 좀 빠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바로 듣고 바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아서 파라프레이징에 대한 시간이 조금 덜 걸려서 순발력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되게 어려웠다라고 보여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좀 파트 2하고 4가 좀 아쉬웠다 이렇게 하는 분들은 이 부분 오늘 총평 잘 확인해 주시고 잘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토익은 절대평가는 아닙니다. 절대평가도 아니지만 상대평가와 약간의 믹스가 돼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웠으면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기 때문에 점수는 조금 후할 수 있고 점수가 조금 상대적으로 시험 문제가 쉬웠다면 좀 박할 수도 있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내 느낌하고 전체적인 분포에 대한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멈추지 않고 꾸준하게 해주시는 걸 여러분한테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험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 달려달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는 오늘요 파트 2하고 4에 대한 내용을 포인트만 간략하게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아까 파트 2부터 먼저 알아볼 텐데요. 오늘 파트 2는 의문사 의문문 10개가 나왔습니다. 별표 쳐놨던 이유는 거의 이제 반보다 조금 덜 나오긴 했지만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반 의문문은 5개, 평소 의문은 2개고요. 선택 의문문 3개가 등장했습니다. 평소 때보다 좀 많았어요. 부가 의문문은 2가지 등장했고요. 부정 의문문도 2개. 권유는 이제 하나 정도로 등장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전반적으로 구성이 좀 의문사가 조금 많은 건 원래 일반적으로 여러분도 매일 느끼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좀 다양하게 등장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조금 여러분 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의 당황이었냐면 우리 왜 파트 2를 풀면 7번부터 19번까지 좌측에 있고 20번부터 31번까지 우측에 있잖아요. 근데 좌측은 조금 묻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우측으로 갔을 때 하나의 보기가 좀 계속 연속됐다 이런 느낌이 좀 있으셨던 분들 많으실 거여서 내가 좀 잘못 풀고 있나 이런 느낌을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문제에 대한 압박감이나 문제에 대한 어려움보다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에 대한 그 심리적인 부분도 저도 같이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 2 난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중상 정도가 되는 건데요. 크게 핵심상 3가지 오늘 한번 골라봤습니다.
오늘의 파트 2에서 집중 포인트 3가지를 한번 선택해서 여러분들과 간략하지만 포인트만 딱 짚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나는 잘 모르겠다 유형입니다. 평소 때 나오는 개수보다는 등장률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꼭 보셔야 되는 형태가 되고요. 오늘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총평에 대한 내용은요. 돌려 말하는 유형들이 좀 많이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두 번째 좀 많이 준비해봤고요. 세 번째는 발음이 좀 여러분들에게 주의가 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은 거냐면요. 사람 이름이겠다, 뭐 내가 좀 안 들리지만 전체적으로 이런 맥락이겠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발음에 대해서 그 웅거린 느낌을 조금 유도리 있게 조금 더 융통성 있게 넘어가셨을 것 같고요. 좀 세심하고 본인이 약간 조그만 것도 다 듣고 싶은 이런 성격의 소유자들은 방금 뭐였지? 무슨 단어였지?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셨을 것 같아요. 성향과 성격에 따라서도 느껴지는 게 굉장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발음을 주의해서 들어봐 달라고 세 번째 유형에다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같이 알아보죠. 1번에 준비했던 게 확인 유형으로 나는 잘 모르겠다 유형입니다. 나 몰라요. 나 잘 몰라. 나 아는 거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예전에는 등장률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결정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 한번 볼게요. Do you want to play tennis this weekend? 주말에 테니스 치고 싶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A에 I like this tennis racket 이라고 해서 테니스 파란색을 해놨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사운드를 위에 있는 거와 비슷하게 연결시켜서 여러분 속였어요. 테니스 라켓이랑 관계가 없죠. 위에 있는 거에 대한 문제는 테니스를 치고 싶은지 물어봤던 거고요. B번 같은 경우는 I've never heard the way to do입니다. 어떤 느낌이 좀 드냐면 내가 이 테니스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본 바가 없다. 뭐 아니면 내가 I've never learned, 배우지 못했다. 뭐 아니면 룰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잘 모르긴 하나 또 어떻게 보면은 알려주면 내가 해볼 수 있는 의향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전반적으로 무슨 내용이다? 나는 잘 모르겠다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요. He wants to do it 이렇게 들어가서 네가 하고 싶은지 물어봤던 do you인데 주어를 he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너라고 물어봤는데 제3의 인물인 he가 등장함으로써 답에서 거리가 멀어졌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돌려 말하는 거 잘 모르겠다 이걸 이제 결정하지 않았다. 들은 바가 없다. 배운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자, 두 번째는요. 돌려 말한 유형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나는 잘 모르겠다 유형을 하나만 준비했는데 돌려 말하는 유형을 여러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do you guess we should attend a social event? 우리 소셜 이벤트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A에 나왔습니다. I guess it is 이렇게 나왔어요. 자, 여러분 it이라고 들어갔는데 문제는요. 내 생각에 했을 때 위에는 약간의 guess 있죠. 동사 약간 사운드를 반복해서 여러분 속이기도 하고 it is라고 하면 주어가 소위 말해서 주어 입장에서는 우리가 가야 되는지 물어본 건데 it is라고 하니까 그것이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 동사도 해당 상에서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B번에는 several events you can find. 네가 찾을 수 있는 몇 가지 이벤트가 있다라고 표현한 건데요. 위에 있는 거에 대한 social event와 events에 대한 사운드 반복해서 여러분들 또 속였습니다. 그러면 C번은 어떤지 보실게요. My assistant told many times 들어가서 우리 소셜 이벤트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assistant가 아주 많이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해야 돼? 돌려 말했죠. 아니 어시스턴트가 또는 누구 매니저가 내 보스가 너무 많이 말했어. 너무 많이 언급했어. 그러니까 가야 돼. 이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 어떤 직업군, 어떤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해줘서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연결했던 첫 번째 돌려 말하는 유형이었습니다. 두 번째도 같이 보실래요? 돌려 말하는 유형의 두 번째입니다. I need to give Jackson a factory tour before the end of the day 라고 들어가서 저는 잭슨에게 팩토리 투어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내용은 이제 평사문이죠.
나 팩토리 투어를 잭슨에게 해줘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반응만 잘 들어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나 해야 돼 이렇게 표현한 거잖아요. A. It was a good tour. 투어가 되게 좋았었었다 라고 제가 좀 강조했었죠. was가 나왔던 거는 위에 있는 줘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need란 단어는 약간의 미래를 성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좋았었다? 에이, 과거죠. 시제 틀렸고요. 투어를 가지고 사운드 반복해서 여러분 속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여러분에게 함정을 파야 돼요. 여러분에게 속일 수 있게끔 뭔가를 제시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제시할 수 있는 건 뭐다? 소리로 반복되는 걸로 여러분에게 자꾸 속아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파란 색깔은 이제 속임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B번에 He's leaving after his presentation이에요. 프레젠테이션 후에 그가 떠날 겁니다. 야, 프레젠테이션 다음에 거 가야 돼 그분. 보여드릴 거면 좀 더 서둘러야 된다. 또는 이런 상황이니까 네가 알고 있어라 라고 전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티키타카에 대한 내용에서. 그렇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후에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 거면 좀 서둘러. 이런 내용도 내포되고 있고요. C번에 Yes, the tour takes an hour. 여기도 투어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장난을 쳤죠. 투어가 1시간 정도 소요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위의 내용과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돌려 말한 유형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으니 좀 서둘러라. 아예 서둘러라 얘기할 필요 없이 돌려 말하는 유형 두 번째 보여드렸습니다. 세 번째 가시죠. 자, 돌려 말하는 유형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The technician hasn't repaired the computer yet 들어가서요. 테크니션이 컴퓨터를 고치지 않았죠? 아직?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A에 Yes, he is 하는 건데요. 잠깐. is로 시작해서 물어보게 되면 somebody 해놓고 is로 연결해야 되고 has로 물어보게 되거나 have you라고 물어보게 되면 has로 시작하거나 have로 하는 현재 완료 의무문이기 때문에 yes, somebody 해놓고 has, you가 되면 have라고 대답해야 되는 거라서 이렇게 yes, he is가 아니라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그렇죠. has라고 대답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머에 대한 내용으로 가는 거라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냥 yes, he is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has로 물어봤기 때문에 has로 대답해야 된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B번에 있는 거는요. The war has been called off입니다. call off란 단어를 우리는 cancel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취소하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테크니션이 컴퓨터를 고치지 않았죠? 아직? 이렇게 물어봤을 때 B에 그 작업 자체가 캔슬돼서 고쳐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돌려 또 말했습니다. 맞죠? C번은요. Across from the office라고 들어가 있어서 어떤 장소를 얘기하고 있는데 장소에 대한 내용이랑 위에 있는 문제랑은 거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답은 B번이 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괜찮나요? 이렇게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돌려 말한 유형 네 번째 가시도록 할게요. You are going to see the dentist after this demonstration, aren't you? 라고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이 데몬스트레이션 후에 덴티스트 만나러 가실 거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A요. In fact, it's useful 들어갔어요. 느낌상으로 덴티스트를 보러 갈 거죠? 라고 물어봤는데 그게 되게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 it을 받는 거는 그쵸. 여기 있는 데몬스트레이션 받고 있네요.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한 내용으로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는 거 아니었잖아요. 갈 건지 안 갈 건지 물어봤던 건데요. B번은 the conference room이에요. 약간 느낌상으로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see the dentist 할 거냐 말 거냐를 기본적인 내용으로 연결시켰던 건데 C번 보셨을 때 이렇게 연결됩니다. I have many consultations today. 오늘 할 게 많다든지 클라이언트 미팅이 많이 있다든지 컨설테이션 해야 되는 상황이 많다라든지 얘기하는 거는 굳이 나 못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할 일이 많아서 갈 수 없는 상황을 돌려 말했다라고 우리 눈치챌 수 있겠죠.
파트 2는요.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답을 상대방이 해줄 거라고 시험 문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우리끼리 뭔가에 대해서 집중을 잘해서 나에 대한 센스와 영어 능력을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돌려 말한 유형이 많이 나올수록 여러분들 이런 대답도 연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짜증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돌려 말하는 것들을 많이 등장시키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조금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에 세 번째에 있는 파트 2에 대한 내용은요. 발음 때문에 헷갈린 유형으로 골라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발음이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좀 헷갈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의문사 중에서는요, why 이제 등장이었습니다. why 해놓고요, are there many people in the lobby 들어가서 순간적으로 why are they 이렇게 되니까 why하고 were에 가깝게 why are there 이렇게 들어갔던 느낌이 컸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y가 a랑 같이 나오면 were 이렇게 돼서 were 같이 순간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고 were 같이 느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were라고 들어가게 되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where이라고 들어가면 뒤에 있는 lobby가 있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문사를 잘 들을 때 의문사에 꽂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문맥으로 잘 파악을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when과 where 같은 케이스는 when 같은 경우는 n이 비음이에요. 여러분 콧소리거든요. 콧소리. 그래서 이게 약간 n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when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when하고 올라가는 사운드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고 where이라고 들어가면은 클리어하게 발음해 준 사람은 그냥 where 이렇게 해주지만 약간 중저음으로 내려갔다 올라가게 되면 where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인토네이션, 액센트를 가지고도 차이점을 구별할 수 있으면서 start란 동사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when이랑 같이 가시는 확률이 높고요. 뭐 어디 from 이렇게 들어가면은 맞아요. where이라는 의문사랑 매치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소리로도 내가 꽂힐 수 있어야 되고 정확하게 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문맥상으로도 어떤 동사와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지 따라서 우리가 조금 더 유도리 있게 점검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의문사 잘 안 들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단어가 뭐가 나왔지? 동사가 뭐가 나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러비했습니까? 라고 들어갔습니다. A. Around 5 or 6 people. 한 대여섯 명? B번에 because라고 얘기할 때 B가 잘 안 들릴 때가 많거든요. Cause there is a speech today. 오늘 스피치가 있다. C번 같은 경우는 What do you think about the lobby? 러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나왔으니까 러비를 가지고 사운드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왜 많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봤을 때 C번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A번 같은 경우는 명수만 얘기했기 때문에 다 왜 안 됐었죠? 그래서 다음 몇 번이다 되면요? 맞습니다. B번이죠. 오늘 스피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들어가고요. 요즘에 토익은 why 문제가 이렇게 because가 아예 B가 안 들리기도 하지만 cause 자체가 없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있다 하고만 끝날 수도 있다는 것도 매치시켜서 여러분 잘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파트 2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파트 4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파트 4에 대한 난이도도 종종 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특이한 거는요. 2월 27일 같은 경우는 토크하고 미팅하고 인스트럭션하고 애드버타이스먼트하고 어나운스먼트가 등장을 해서 원래 스탠다드하게 등장하는 전화 영어 메시지 케이스가 좀 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분포를 보시면 연설과 미팅이 7 지문이나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70%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본인에게 익숙한 지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옷가게 가서 환불한다. 뭐 아니면 교환한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훨씬 편하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연설이 내가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게 나오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앞으로도 최근에도 계속 연설문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연설문이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들거나 내가 좀 버겁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연설문을 좀 들어보는 거, 고니 대신 스티브 잡스의 연설문을 좀 들어본다든지 다른 분들의 연설문을 들어보는 것도 토익 할 때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소스를 이용해서 연설문에 좀 익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고요. 연설문이 많이 나올수록 학생분들 입장에 좀 빠르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연설문 같은 경우는 뭔가 정보를 막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매치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 좀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 토크에 익숙할 수 있게끔 연습 많이 해주세요. 점수 잡는 해커스.